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박미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시다시피 제가 좀 흥미롭게 또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무시무시한 독소가 미치다. 저 아름다울 미를 썼습니다. 저도 박미영인데 아름다울 미입니다. 여러분들 보톡스의 대반전 스토리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스트리밍에서 보면 보톡스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 상식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도 좋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제 교수로서 또 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한때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진료도 하고 논문도 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적어도 잘 접해보지 않은 우리 보톡스의 대반전 그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툴리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톡스가 승인 동영상으로 시술하는 테크닉을 또 보여드린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당근이나 그런 재고물 파는 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가지 상품명이 좀 나올 우려가 있고, 제가 또 노력을 해도 또 어떻게 그 상품명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본 내용과 오늘의 내용과 연구 결과는 특정 제약사와의 제품과 개인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혼돈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미용계의 슈퍼스타 보톡스, 두 번째로는 독소에서 보물로 변신한 그 대장정의 여정의 스토리, 그리고 조금 더 의학적인 화학적인 상식으로 보톡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간단하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미용 치료를 하고, 흔하지만 그다지 경미하지만 또 우리 예쁘려고 아름다워지려고 했다가 조금 그 미용에 지장을 주는 그런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안전한 효과를 위하여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 그 소비자들도 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은 아니고요. 한 권의 간단한 매거진을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톡스는 정말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지 저희가 28년째입니다. 96년에 보톡스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나고 사용 허가가 나고 2024년 오늘 대부분 한 번쯤은 나도 주름이 있는데 한번 맞아볼까?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도 많고, 실제로 또 많이 애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보톡스 신드롬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들 보톡스 했었고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젊어지고자 하는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남녀노소를 가릴 거 없이 욕망의 주사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테니시 윌리엄의 그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욕망의 미용주사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에 저희가 2001년경에 전 세계에서 약 한 3조 정도, 3억 2천 정도의 달러의 그 미용비를 이 보톡스 시술에다가 썼었는데요. 2023년 현재는 거의 75억에 가까운 US 달러를 이 주사제, 보톡스의 그 비습적 주사제 치료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는 사실 상품명이었어요. 지금껏 제가 말한 상품명이 그때 당시에 엘러간이라는 미국 회사의 상품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나보툴라이눔 톡신 A라고 하는 A형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서 독소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또 아픈 다리를 혹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다양하게 적응증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미용제인 보톡스가 치료에 써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됐고 정식 허가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스토리를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상품명이었습니다.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그런 고유 상품명이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또 이게 많은 그러니까 적응증이 많이 확대돼서 의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2002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신조어 고유 대명사로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보툴라눔 톡신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1980년대 후반부부터 90년대 초반에 이 독소가 의학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보톡스라는 상표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단순한 상품명이 아닌 신조어 고유명사로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보톡스를 맞고 또 서로 사교적인 모임도 하고 거기에 이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보톡스 파티도 하고 있다 하고 이런 그런 명사까지 돌았습니다. 영어로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다 이게 미국 분들이고 해서 보톡스는 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통조림이 부패하거나 햄이나 소세지가 부패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부패했을 때 그것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과하면은 생명이 위험하고 치사량은 3,000 단위가 맞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실존하는 상품의 보톡스를 3,000 단위를 맞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독소였는데 이런 일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일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환상적인 치료제가 되었죠.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895년에 벨기에의 어떤 자그마한 마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34명의 뮤지션들이 장례식에 가서 음악 연주를 해주고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이틀 후에 그 사람들이 복통과 설사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병원 가서 하고 나서 2년 후에 반 에멈젠이라는 교수가 그때 그 사건은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라는 독소가 내는 혐기성균이 내는 A 타입의 어떤 독소가 보툴리즘 그러니까 식중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학자들은 혹은 뭐 화학자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서 한 57년대까지 이 A타입 톡신을 어떻게 좀 분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균이 내는데 엔도톡신으로 신경 뉴로톡신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 독소인데 사람을 죽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하니까 균을 드디어 분리를 했고 분리를 한 다음에 크리스탈 수정처럼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프라든지 닥터 샨츠라는 분들은 5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알렌 스코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러니까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제되고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이 보출라임 톡신 타입 A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세어져서 환자가 아픈 거가 뭐가 있을까? 안과 의사다 보니까 안구의 근육이 외양근이 돌아가는 사시 환자의 외양근에다가 주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고 적절한 용량을 넣어서 드디어 성공을 해서 1989년 미국 식약청에서 사시 그리고 블레파로스피즘이라고 해서 안검 경련증이라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눈이 자꾸 감기고 잘 떠지지 않는 그런 신경과적 질환이 있는데요. 그 질환에 미 식약청의 허가를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안면신경 질환에도 같이 허가를 받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나라에는 1996년 1월에 들어와서 코리안 식약청 KFDA에서 승인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은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2002년 4월에 미국에서 미간 주름과 기타 눈가 주름의 허가가 미국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이제 보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중점이 치료보다는 미용에 관한 그 히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치료는 그냥 꼼꼼하게 순차적으로 했고 미용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뒷다리로 뭐 쥐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렇게 우연찮게 다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용 치료 역사는 이제 그 아까 앨런 스코트가께서 이제 그 임상도 하고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하시면서 환자를 봤을 때 펠로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전임의가 그분이 진 캐루더라는 아름다운 여성 안과 의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전임의를 하면서 안과에 그 사시애를 놨는데 눈가주름이 좋아진다고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닥터 진은 남편인 캐루더에게, 닥터 캐루더는 그때 캐나다의 밴쿠버의 대학의 UBC 대학의 피부과 교수였어요. 80년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거사는 송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캐루더 남편한테 이 안과 의사인 지는 자기한테 그렇게 그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안검 경련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눈가 주름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이 까치발이라고 해서 양눈에 웃으면 심하게 이렇게 까치발 모양처럼 나오는 걸 저희들이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봐도 이상하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남편 보고 자기는 피부과 의사니까 어떻게 이걸 좀 궁리를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루더는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고 꼼꼼히 생각했다가 자기의 그 클리닉의 리셉셔니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코디네이터 젊은 아가씨인데 스완 양이었어요. 캐시 스완 양에게 이렇게 꼬셔가지고 주사를 놨습니다. 놓고 그거를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꼼꼼하게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어서 드디어 1992년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논문을 내고 1995년에 전 세계 독일의 베를린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독소가 주름을 없애더라는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는 딱 한 분이 가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저랑 공저한 그 안기영 그 저자께서 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남대에 있고 이분은 그때 대구 가톨릭 병원에 계실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안면 주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각턱 윤곽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아리가 종아리가 커져가지고 보기 싫은 모양 O형이라든지 O형은 아니더라도 운동을 많이 해서 종아리가 불룩해서 날씬한 각선미를 원하는 분들한테 주사를 하고 논문을 써서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좀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캐루더를 여기 모셨죠. 캐루더가 이제 이 위에 있는 1998년은 국내 최초 보툴리눔 복소, 즉 보톡스로 미용 치료를 하는 워크샵입니다. 여러 가지. 이게 98년에 했었고요. 2001년 이제 그때도 세계적으로 미용을 이렇게 보톡스가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잘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캐루더 교수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자기한테 공부를 하고 온 이 닥터 안이 관심이 많구나 해서 이렇게 모셔다가 한국에서 실제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그 두 개의 워크샵을 통해서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혹은 또 일반 외과 산부인과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름살도 우연찮게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닥터 바인더입니다. 이분은 UCLA LA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 이제 미용적으로 눈가주름이다, 미간주름이다 주사를 놓다 보니까 미용도 좋아지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맞으니까 편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줄어요. 그런 얘기를 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듣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워크샵도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보톡스는 지금 28년째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부 다 공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시 암광병변, 안면신경질환, 89년 사경은 이제 목이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서 떨거나 아니면은 움찔움찔하거나 하는 그런 경추의 떨림, 그다음 과긴장증 뭐 그런 신경과적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들어보셔서 이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겠지만 근육이 과긴장, 힘이 세어졌을 때 비정상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면 마비가 오는 상황을 마비까지는 안 오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받았는데, 이게 자율신경에 그 콜린이 존재하는 그런 신경 근접하부에 놓으면 또 침샘에 놓으면 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실 분이 악수할 때 손이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면 상대방에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톡스를 손바닥에 맞고 맞으면 이제 작용도 오래 가니까 또 이제 선거 활동하시고 또 선거에 당선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편두통은 결국은 이제 프리엠프트라는 그런 대규모 국제적 임상을 통해서 2010년 만성 편두통 예방에 보톡스가 허가가 났습니다. 미국 중심으로요. 이 외에도 비록 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모든 금강직과 떨림, 침샘, 비대,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의 그 관략근이 너무 세면은 과민해서 자꾸 요일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배변의 의를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약간 말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각턱, 이게 사각턱은 또 이제 미용도 미용이지만 의학적으로도 이제 턱관절을 꽉 깨물거나 껌을 많이 씹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이 없더라도 턱관절이 안 좋고 통증이 있거나 밤잠을 못 자거나 하면은 주사를 할 수 있었고요. 종아리근 이런 쪽으로도 있을 거고 이 외에도 자율신경 관련해서도 아직 계속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혐기성균이 내는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이 내는 보툴리눔 A형 독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은 A형이 있는 게 아니라 B, C, D, E, F까지 7개가 있고
C는 1, 2까지 있어서 8개가 총 있습니다. 다 다르고 이 중에서 타입 A만 지금 우리가 사용했다가 타입 B가 나오고요. 이제 또 타입 F는 아직 상품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A와 B에 항체가 발생해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는 F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보시면 일단 신경근 접합부의 프리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로 나오면 시냅스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근육을 마비시키는데요. 침샘의 어떤 역할도 마비시키는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 타입 A는 프리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저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중간에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근육이 신경의 소식이 와도 수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심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 시냅스가 있고 베지클 소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안에 전 시냅스 단계에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소포가 뻥뻥뻥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톡스 타입 A, 그러니까 보톡스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얘를 이 소포가 시냅스 근막을 뚫고 그 세포막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세포막에 접합하는 부위에 어떤 그 단백질을 파괴해 버려 가지고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으로 못 나오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타입 A인 경우에는 약 16주 정도까지 평균 12에서 16주 정도까지는 계속 못 나가는 장기간의 효과를 보이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서서히 조금씩 풀려서 사실 이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이렇게 시냅스가 다시 신경 종달 끝부분이나 신경판 종달 끝부분이나 아니면 이 람비어 노드가 없는 결절에서 새로운 콩나물처럼 그 숙주처럼 신경이 나와서 이게 영원히 마비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경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상품을 상품을 이렇게 사진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품은 발매 중단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거의 15년, 20년 이상 넘게 된 것 같아요. 최초에 90년대에 나온 그 최초의 보톡스는 이렇게 녹색 뚜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100단이고요. 이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한 병에 비보험이었고 가격이 거의 8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 병을 신주단지 같이 모시면서 환자를 5명을 모아서 1인당 토탈 100유닛이니까 1인당 15유닛씩 놓으면 6명을 놓고 20유닛을 놓으면 5명을 넣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방울도 버리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인간신경 독소가 있고요. A, F, B만 임생에서 사용 가능하고 A가 가장 독성이 강하고 작용시간이 길어서 3, 4개월까지 가고 위험 주사를 줬을 때 안전구간이 있는데 안전구간이 넓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입 B는 우리가 마요블락이라는 미국 제품이 또 있었는데요. 이 A형을 너무 무분별하게 맞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항원에 대한 항체가 사람 몸에 생겨버리면 더 이상 약효가 없기 때문에 마요블락 타입 B로 우리들이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데 이 B형은 A형에 비해서 작용 기간이 좀 짧고 짧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타입 A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족격인 보톡스 말고 지금은 K-팝에 못지않게 K-보톡스도 많이 만들어져서 시중에
많이 그 시중에 있고 또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신경과 선생님 저같이 이제 이상운동장애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물들이 새로 개발되고 임상에 가기 전에, 임상에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 임상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를 식약청에 내서 그걸 근거로 허가를 다 새로 받고 있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다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건 마지막인데요. 아까 그 타입 A는 전체 분자 질량이 900kg 달톤인데 진짜 순수하게 신경을 차단하는 독소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라이트 체인입니다. 라이트 체인 150kg 달톤이라는 그 분자를 갖고 있는 분자 질량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150 중에 50kg 달톤의 라이트 체인, 그러니까 가벼운 사슬이 실제로 독성 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100kg 달톤의 그 무거운 사슬은 아까 그 신경세포 쪽으로 접근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전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설파이드 본드로 이렇게 가벼운 체인과 깊은 무거운 체인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얘들은 예민해서 많이 흔들거나 하면은 부서지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술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약 750kg 달턴의 분자 질량을 가진 휴먼, 그러니까 인간 알부민과 다른 그 단백질이 같이 결합해서 이 150kg의 중요한 그 순수 신경 독소가 잘 부서지지 않게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정화에 따라서 안정화의 양에 따라서 또 타입이 좀 그 보톡스의 상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보툴린 독소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아까도 했지만 이제 미용은 뭐 안 맞으면 그만이겠지만 질환인 경우에는 대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했을 때 이제 2차로 효과가 없어지는 세컨더리 넌 리스판더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F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는데요. 그래도 A가 가장 적은 프로테이지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그 치료 원칙만 지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그 중화 항체가 생성돼서 효과가 없던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있겠습니다. 지켜야 할 작용. 그리고 경미하지만 미용을 해치는 흔한 부작용은 저기 많이 맞았을 때 두통이 온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 흔히들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에요. 이제 잘 아시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무라이 눈썹이 미간 주름을 특히 맞거나 아니면은 편두통에 맞았을 이마를 그 치료받았을 때 이렇게 눈썹 양 끝이 사무라이처럼 올라갔을 때 사무라이 눈썹 혹은 메피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난 것 같아 보인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램스 혼 사인이라고 해서 그 양의 요 귀여운 양머리의 귀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귀에 요 뿔 같다고 해서 이것도 얼굴 주로 이 측두엽이나 이마에 편두통을 위해서 주로 맞았을 때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목욕탕에 찜질방 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머리에 딱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잘 이런 게 안 생기게 이 이마 프론탈 전두엽에 넓게 펴서 잘 필요한 부분에 잘 눈썹과 이마에 이 양머리가 안 생기도록 잘 테크닉을 잘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거 생기더라도 이제 우선은 보기 싫지만 치료를 안 해도 서서히 또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4개월, 3개월쯤 이상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터치업을 해서 상대적으로 근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근육 주사를 해서 금방 효과를 보면서 또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 치료 실패를 초래하는 중화항체 형성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제가 볼 때 또 지키시는 분도 많지만 또 때로 그냥 간과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본인이
금방금방 가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꺼번에 치료 계획을 짜서 한 날을 정해서 다 맞으셔야 된다. 하루에 200유닛 이상은 안 맞아야 되고 한 포인트당 50유닛 이상은 맞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은 최소한 아까 이 약의 효과가 4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재주사 찔끔찔끔 오늘 여기 맞고 또 다음 달에 가서 사각턱 맞고 이렇게 해서는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그런 그 2차 중앙항체가 생겨버리면 B형으로 맞아야 되고 B형은 효과도 좀 짧고 또 많이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처음부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부터 봐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톡스 맞은 후에 멍이나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턱 근육 뭉친 걸 풀고 싶은데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는 시즌마다 아이디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실까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더 멋지게 보내려면 또 예쁘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너무 이게 이제 효과 나오는데도 우리가 맞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라 72시간에서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최소한 3일 지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근육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예쁠 때는 한 2주가 지나서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사각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조금씩 주나 3개월째에 가장 맥시멈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름을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싶다면 최소한 2주 전에 가서 맞아야 붓기도 한 3, 4일 되면 빠지고 멍도 빠질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비결은 예방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래도 이제 급하게 맞으신 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뭐 찬찜질 맞고 나서 찬찜질하고 이제 주사를 맞으면 아무리 가벼운 주사를 맞았어도 웃거나 떠들거나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막 같이 시끄럽게 놀고 하하호호 이런 거를 좀 피하시고 그냥 얌전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턱은 주사를 맞으시고 뭐 마사지를 하든지 해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승이님께서는 20대에서도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경우를 점점 봅니다. 이렇게 어릴 때 보톡스를 맞는 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20대는 성인이기 때문에 맞아도 될 것 같고요. 어디에 맞느냐가 중요한데 주름 때문에 맞지는 않을 것 같고 턱을 갸름하게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맞아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제 환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3번을 맞는데 뭐 비용은 뭐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맞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상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세컨더리 그 non responder의 항체가 발생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은 뭘까요? 어릴 때 맞았을 때 부작용. 그러니까 오래 맞는 기간이 이제 20대 때부터 스타트 했으면은 남들은 50대에 스타트 했으면 자기가 30년 정도 더 맞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제를 하면서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면서 특히 이제 사각턱이나 이마주름 같은 거는 주사를 맞고 나서 미용치를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지만 리피트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2년 동안 4번을 맞았다든지 뭐 5번을 맞았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 연구 결과에 이 사각턱은 2년을 연속해서 6개월 내지 8개월 단위로 맞았을 때 마지막 2년이 지난 3년에도 똑같이 되돌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10 내지 15% 정도의 그 근육이 작아져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그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 반복하면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턱을 줄인 경우면은 좀 반복해서 확실하게 줄이는 건 좋겠지만 이런 데 잘못해서 이 근육이 통통하게 젖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님께서는 PT를 받고 계시는데요. 맞은 후 조금 격한 근력 운동을 해도 괜찮나요? 얼굴에 바로 맞고 격한 운동은 바로는 좀 안 좋겠어요. 왜냐면 멍이 이제 피가 맞을 때는 안 났지만 격한 운동을 해서 아까 술 마셔도 안 된다. 혈액순환이 막 좋아지면서 이제 피가 좀 멍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한 3, 4일 효과가 막 나와서 안정 시기에 가는 데까지 3, 4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라든지 이제 뜨거운 데 가서 헉헉 하고 또 찬물에 헉헉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뭐 크게 해롭지는 않겠으나 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송이 엄마께서는 사시 치료로 보톡스를 맞으면 실명은 하는 부정 없나요?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못하면은 주사 바늘을 정확한 그 사시 근육에다가 사시를 유발하는 그 외양근에다가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넣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님은 이마 미간 눈주름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유튜브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씀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아야 하고 자주 맞으면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는 피부과 쌤은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보톡스를 자주 내생에 맞는 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 일찍 왔는데 어떤 분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3개월도 맞고 6개월도 맞는데요. 저라면 이 3개월마다 가면 시간도 들고 돈도 또 들고 그죠? 또 이제 시간이 또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저는 뭐 한 3개월이다 6개월을 정하기보다는 3개월 때까지는 무조건 참고 그 이후에 내가 이 거울을 보면서 이걸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그렇게 입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때 어떨 때는 내가 뭐 데이트가 있어서 3개월 만에 난 꼭 맞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분이 이렇게 상견례를 본다 하면 어머님들이 또 3개월이 되자마자 와서 맞으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못 말리죠.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있고 없고가 아름다움을 결정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턱이 좀 있더라도 마음씨가 예쁘면 더 예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음을 가꾸시고 외모는 보조적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 미간 눈가주름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유튜브 의사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 콜라 대신 17차분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요. 제로 콜라 대신 17차. 그러니까 콜라 안 드시고 17차 술 드시러 간다는 건가요? 아무튼 17차 콜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산 보톡스와 해외 보톡스가 차이가 큰가요? 가격 차이가 나고요. 효과 효능의 차이가는 제가 이제 모든 그 시중에 있는 한국 K 보톡스를 다 써보진 않았어요. 임상은 메디톡신, 휴젤톡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선두적인 K 보톡스를 했었는데 효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수치로 자로 재듯이 잴 수 있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효과 별 차이가 없고 이제 그 질량에 따라서 꼭 한국 보톡스와 미국 보톡스 혹은 독일 보톡스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질량에 따라서 약간 확산이 더 된다거나 그 다음에 내성을 좀 유발하는 게 좀 적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는 보톡스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츠사의 제어미는 900kg 달톤의 전체 질량이 아니고 퓨어톡신에서 150kg 달톤에서 진짜 톡신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다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성에 좀 덜 예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엘러간도 900kg 달톤이긴 하나
그 내성이 적은 그 배치를 다시 개발해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F와 B는 18, 20인데 5%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 안정화가 어떨지 해서 지금 6개월 가는 보톡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6개월 가는 보톡스가 타입 A인데 그 오나보툴륨, 아버보툴륨 이런 건 아니고 또 다른 그 타입의 A 형태던데요. 나왔는데 승인을 받았어요. FDA 승인을. 그리고 또 코어톡스라고 우리 한국제도 퓨어 톡신만 갖고 있는 순수 톡신만 갖고 있는 가벼운 톡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오래 자주 맞아야 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흰둥이 그 다음에 헬로비너스님, 미간 보톡스를 맞고 주름이 생기는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까요? 보톡스를 맞고 주름이 생겨요. 미간 보톡스를 맞고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미간 주름이 너무 깊어서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안 날 때는 필러라든지 보충제를 더 사용하셔서 해야 됩니다. 물론 보톡스만 맞아서 더 깊고 굵게 패이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마나 미간은 약간 없을 때 맞으면 안 되지만 약간 예방을 하는 목적 해서 자기 습관을 좀 고치는 것도 어쩌면 예방적인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미간 보톡스랑 부작용 이마가 어디에 그거를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헬로비너스님 이거 보시면은 한 번 더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흰둥이 아프들이 님께서 보톡스를 근육치료 목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 정형외과를 가면 되나요? 정형외과를 가셔도 되고 재활의학과 가셔도 되고, 저는 신경외과를 권하지요. 신경과를 권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리티 그 근육의 이상 자체는 신경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상관없고 아무도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가시면 되고, 근육이 뭉쳐서 아프고 하면 맞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통증에도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편두통 말고 기타 두통, 허리 통증에도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보톡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또 차단해서 약간의 그 통증 전달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근육 자체를 딱딱해진 근육 자체를 물렁물렁 말랑말랑 소프트하게 해서 덜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편두통이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셔도 되는데 그분이 이거를 하시는 분인가, 흥무 이렇게 본인이 그 시술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 그거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고 싶은데 병원을 고르는 팁. 아무래도 전공자가 좋겠지요. 미용으로 맞으실 거면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보톡스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맞으셔야 된다면 그 질환에 맞게 가는데, 그처럼 이제 턱이 관절이 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신경과에 턱관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이 나온다 이러면 이비인후과 또 하시는 분한테 가셔야 되고. 근데 신경과 선생님들 대부분 다 하셔요. 대부분 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들하고 관계된 것만 하실 수가 있는데, 신경과는 어차피 이게 본고장이기 때문에 웬만큼 다 하시고, 또 해부학적인 구조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사경도 목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디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알아야지 되지, 목이 일로 들어갔다고 이걸 놓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쪽에서 다이나믹을 보고, 쌍으로 페어된 다이나믹을 보고 우리가 그 환자의 그 상황을 분석을 해서 앞뒤로 좌우로 뭐 어떻게 할 건가, 떨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분석을 해서 놓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목적으로 가시는지 그걸 좀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린 보톡스를 맞은 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는 얼마나 흔한가요? 이렇게 응급실을 가야 할까? 보톡스를 맞고 안면마비가 오지는 않아요. 안면마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안면신경이 염증이 있거나 사고로 다쳤거나 했을 때 오는데,
보톡스를 많이 맞아갖고 안면 근육에 를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면 근육 마비인데요. 실제로 이제 약간 어감이 다른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보통 이제 한쪽 눈이 경련이, 얼굴과 눈이 이렇게 부울수의적으로 이렇게 연축이 되는 그 병이 편측 안면 근경련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한쪽이 만약에 우측이 병이 있으면 우측이 막 하고 한쪽은 얌전하게 있기 때문에 우측이 이러는 거를 조절을 하고, 이 한쪽은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요. 주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대칭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쪽도 좀 해주고 이쪽도 해주고, 요거를 잘 해서 누가 봐도 살짝 웃을 때 매는 크게 티가 안 나게, 이 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치료가 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예쁘고 젊어 보이고, 이왕이면은 질병도 안 보이고 입이 삐뚤어서 저렇게 안면 마비가, 입이 삐뚤어서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고 한쪽이 처지고, 이거 안 되고 안 해주고 예쁘고 주름까지 없으면 좋겠죠. 어차피 눈에 넣을 거.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2차적인까지 잘 가늠을 해서 하시는데요.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웃지 않을 때는 티가 안 나는 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는 용량이 많거나 가지 않아야 할 안면 근육에 조금 더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의논하셔가지고 용량을 좀 적게 하든가, 아니면은 근육을 좀 더 셀렉션을 해서 작은 근육의 한 포인트당의 용량, 아니면 전체 용량, 이런 거를 좀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정신없이 질문이 왔는데요. 뭐 잘 아시고 좀 도움이 됐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